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서울시 거리가게 정비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제4기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 실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에서 2025 동계종목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보령시는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안동시가 산불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 모듈러 주택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국제행사인 세계선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에 국제선 취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남 동부권의 수건 사업이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하늘 관문인 여수공항입니다. 관문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노선은 제주와 서울, 김포 단 두 곳뿐. 한때 1년 이용객이 110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 세계 선박람회라는 국제행사도 열리지만 노선이 국내선뿐이다 보니 해외 관광객이 찾아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수공항에 임시 국제선을 취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섬조직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부정기 국제선을 건의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그다음에 국내선도 증편 운항 허가를 요청했고요. 장관님께서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임시 취향뿐 아니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 동부권에 정기 국제선이 생길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지만 지금은 해외를 나가기 위해 무안공항이나 경남 김해공항까지 차로 2시간을 이동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여수시뿐만 아니라 광양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번 선박람회 기간 국제노선 취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해외에 가려면 인천이나 김해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향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해양 엑스포를 계기로 KTX가 개통돼 전남 동부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번 선박람회가 전남 동부권의 하늘길을 뚫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반려식물이 자꾸 시들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대문구가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시들어가는 화분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는 식물 전문 치료 시설로 반려식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식물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물 관리법을 배울 수 있는 반려식물 교실도 운영해 반려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법을 제공합니다. 센터를 찾은 주민은 시들어가던 화분이 치료받고 아주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의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서울시 거리가게 정비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구는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는 전국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해 불법 노점 정비를 추진했고 현재까지 전체 거리가게 563곳 중 211곳, 약 37.5%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정비된 공간에는 암석 정원과 스마트 쉼터 등을 조성해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도 선정됐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리밥기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전통 농경 풍습입니다. 겨울 동안 얼어 부풀어 오른 땅으로 인해 보리뿌리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월드컵전에 식재한 청보리를 밟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월드컵천에서 청보리 밟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직원 200여 명과 어린이집 어린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월드컵천 양쪽에서 새싹을 피운 청보리를 밟으며 청보리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주길 기원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중동교에서 성산천 합류구까지 연장 1.56km의 월드컵천 구간을 정비했으며 지난 겨울 주민에게 자연의 푸르름을 선사하고자 월드컵천을 따라 청보리를 식재했습니다. 다가오는 봄 월드컵천을 따라 푸르게 물들 청보리의 물결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장관, 국무총리 등을 거쳐 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인데요. 마포구는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최규하기를 조성합니다. 마포구는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인 최규하 전 대통령을 기리고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을 널리 알리고자 가옥 인근에 명예도로 최규하기를 조성합니다.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1973년부터 대통령을 사임한 후 2006년 서거할 때까지 거주한 곳으로 2008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가옥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더 많은 사람이 최규하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억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마포구는 이곳에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과 최규하기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해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옥 안내판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이미지와 업적 등을 함께 담아 가옥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방문객의 발길을 자연스레 가옥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바닥에는 최규하 서체로 디자인한 최규하길이라는 글씨를 입혀 시인성을 강화합니다. 최규하길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명식은 3월 27일 오후 3시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 앞에서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가 구청장과 함께하는 골목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구는 중화 1동에서 올해 첫 골목 청소를 진행하며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청소에서는 이면도로와 무단투기 취약지점 골목길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 청소하면서 봄단장도 하고 또 이렇게 동네 깨끗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시작된 아침 골목 청소는 지역사회 청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참여 인원은 5,192명, 청소한 구간은 130.16km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4기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 실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앞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민정원사 교육생을 선발했습니다. 교육 수료생은 시민 생활권역 일원에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활동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최초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했던 지난해는 무려 142일간 2,800시간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최된 제2회 대구정원 박람회에서 화분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 게릴라 화단 만들기 체험 이벤트, 정원 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스페인 그라나다를 방문해 마리프란 카라소 그라나다 시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 도시의 기존 우호 협약을 갱신하고 협력 범위를 확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도시는 2018년부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호도시 관계를 맺어왔으며 협약 만료에 따라 갱신을 위해 두 시장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만남에서 카리소 시장에게 대전 영시축제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며 그라나다의 플라멩코 공연단의 축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카리소 시장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면서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개강식과 함께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통해 진로 탐색, 사례 관리 등 맞춤 교육이 제공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준비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사례 관리를 제공해 취업 역량 강화와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에게는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사례 관리 등의 맞춤 교육이 제공되고 교육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주 3회 교육을 받게 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참여 수당도 제공됩니다. 군은 사업이 3년차가 된 만큼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3월 25일 군청에서 세종의원, 둔내한의원, 경희한의원 등 3개 의원급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의사나 한의사가 가정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로 수가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으로 방문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직접 처방 처치가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기념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무료로 상영하며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은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 장병과 평창군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55인의 용사들을 추모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지정돼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이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들의 희생 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올해도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찾아가는 시네마데이를 운영, 주민들이 단돈 1,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는 평창군에서 2025 동계 종목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체육회는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2025 동계 아시안게임과 제10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강원도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노력과 땀에 보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선수단을 비롯해 지도자, 체육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종목별 포상금 전달과 공로패 수여가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동계스포츠 강도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제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는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동계 종목의 저변 확대와 지역체육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보은군과 음성군을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과 귀농 귀촌 발전 방안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추 재배와 대추 가공업을 하는 보은군 청년농가를 방문해 정착한 청년농부를 만나 농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충북 소방교육대 조성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보은군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 친화작업장 일하는 바퍼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했고 이어 보은군 실버복지관을 찾아 일하는 바퍼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보은군청을 방문해 도정보고회에 참석했고 도민공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보은의 청년지원 정책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귀농귀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음성군 일하는 바퍼 사업장인 노인복지관을 들러 자동차 부품 포장 작업 중인 어르신 봉사자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음성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국립오페라단 관계자 및 음성문화예술 관계자들과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음성군청으로 이동해 군의원들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도정보고회에서는 김 지사의 도민 공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여성정책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도와 군의 여성지원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는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이 꼽혔습니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종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상위 30%의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5개 추진 전략, 15개 주요 과제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국 최초 충청북도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혼 여성의 가입력 보존과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다른 우수 사례로는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응급 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제천시에서 대한민국 자연정원 충북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자연정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자연정원 선언은 충북이 가진 자연환경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인공성을 최소화한 관광명소로 청남대, 수주팔봉, 의림지, 삼년산성, 원류봉, 화양구곡, 도담산봉 등 자연정원 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언식에서는 특히 화분 물주기, 수건 슬로건 퍼포먼스를 통해 천년을 이어갈 자연정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보령시는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충청남도와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산림에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했으며 이는 침엽수 중에서도 피톤치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살균 작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해 행사 참여자들에게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등 1,200본의 묘목을 배부했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나무 심기 행사는 숲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령시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성과 계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계약은 2015년부터 시행돼 올해 11년 차를 맞았습니다. 시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성과 지표를 선정했으며 부서별 자체 지표 발굴, 전문 컨설팅, 부시장 최종 검토 등을 통해 직무 성과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직무 성과 계약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만세 보령, OK 보령 실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안동시에 긴급 주거시설인 모듈러 주택이 설치됐습니다. 경북도는 안동을 시작으로 긴급 주거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며 산불 피해 시민들이 생업을 이어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부지에 2층 규모의 조립식 주택 20채를 건설 중이며 해당 시설은 이재민 한 가구당 한 채씩 배정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는 부지 활용과 인근 상권과의 조화를 우려하며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동시도 자체적인 임시주거시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 거점시설 인근에 모듈러 주택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10여 명이 특별기여금 수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분양을 약속했던 조합장이 해임하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건데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장이 자금 계획에 기여한 자에게 1차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조합 총회를 통해 이 조건으로 15세대를 매매하도록 업무대 행사에 위임했다며 업무대 행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씨는 아파트는커녕 납부했던 3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증거를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업무대 행사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된 거죠. 조합장실에서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족 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잖아요. 현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총회에서 해임됐고 이 같은 약정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합 계좌로 돈을 받은 게 아닐 뿐더러 조합이 정한 공로자에 피해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더군다나 공로자 분양으로 정한 15세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전임 조합장의 배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뭐 이걸 완전 현금으로 가져가서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집도 절도 못 받는 상황이고 뭐 이거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고 원금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취재진은 분양을 약속했다는 전임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내 집 마련에 꿈에 부풀어 수억 원의 빚을 내 돈을 낸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농정 혁신과 소통 채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발전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 체계 안착 방안, 농어촌 기본소득 제공 방안,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기금 조성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작물 보급과 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정발전협의회에서 제기된 26건의 토론 주제 중 총 5건을 제주농정 정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2025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충남 당진에서 열립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201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축제이며 올해 축제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 줄을 옮기며 어느새 친구가 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당진을 방문해 줄다리기 장관을 만끽한다고 하니까요. 당진에서 열정 가득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울산시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추진한 주전초등학교가 개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해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시교육청은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40% 이상을 목구조로 설계해 친환경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울산시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